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장관도 안 나온다고 버텼습니다. 구인 절차가 시작되자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나와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에 항의하는 변호인 때문에 재판에 차질이 생겼고 판사는 그 변호인을 규정에 따라 구금시설에 가두는 감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재판방해 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를 내놨습니다. 재판부로서는 법정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을 하고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요. 그럼에도 뒤늦게 출석한 변호인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같은 자리에 있기를 신청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누구냐, 왜 온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올 수 있다며 방청을 막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을 감치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감치 처벌을 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내놨습니다. 이후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에 나오긴 했지만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문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며 선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더라도 선서는 해야 하냐고 되물었고 재판부가 그렇다고 답하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증언 선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어진 특검 측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증언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계속된 특검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던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계엄 수사 초기부터 JTBC 등 특정 언론인의 취재를 거부했고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도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주요 증거들이 제시되는 매우 중요한 하루였고 처음으로 재판의 일부가 중계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태가 사뭇 달랐습니다. 5분 정도 공개된 법정에선 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진한 회색 코트 차림의 김건희 씨가 법정에 들어옵니다. 얼굴엔 검은 안경과 하얀 마스크를 썼습니다. 수감 중인 김건희 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특검이 신청한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재판 중계 신청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감안해 중계 범위를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증조사는 특검이 수사한 관련자들 진술조서나 메모 등 문서를 내놓고 재판부가 조사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이 중계되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피고인의 반론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중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재판부가 중계 범위를 제한하면서 실제 중계는 재판 시작 후 약 5분가량만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계가 끝난 뒤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김건희 씨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태균의 사소한 행동 때문이란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된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카드의 중요성을 몰랐다며 증거 인멸은 부인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회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입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소명한 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셨습니까? 김 씨가 받는 혐의는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아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일부가 사라졌고 이 과정에 오빠인 김진우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구속심사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것으로 조사된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카드의 중요성을 몰랐고 이 전 위원장도 누구인지 몰랐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소환됐던 모친 최은순 씨는 김진우 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여야는 오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로 가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조작했다며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수익을 내놓으라며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건물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의 단어 일부를 왜곡, 조작했다는 겁니다. 증거에 손을 대서 사건을 조작한 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 동지를 엮어서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18명의 지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 다수가 결집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피고발인들의 반민주주의적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연일 야외 집회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오늘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성남 시민 전체에게 소비 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검 반부패 부장이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 포기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 박철우 부장이 피고발인 신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승진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검찰 조직을 향한 조롱이자 국민을 향한 도발로밖에 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일산에서도 대리운전 차량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주차된 차량 석 대를 부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심가은 기자가 당시 영상과 함께 보도합니다.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리며 다가옵니다. 앞서간 차보다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지난 9일 밤 경기 고양시 일산동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 사고를 냈습니다. 큰 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인 겁니다. 급발진인가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급발진 같지는 않고 이제 대리기사가 이제 운전을 커브를 틀면서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저는 싶더라고요.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모녀 중 한 명이 경상을 입었고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담장이 있고 나무 때문에 살았죠. 오히려 나무가 막아줬으니까. 경찰은 대리기사가 좌회전을 하려던 중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부평사고 운전자 역시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갑작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습니다. 최근 부천시장 사고 운전자와 양천구 버스 사고 운전자는 차를 급하게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페달을 잘못 밟은 게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정차 혹은 서행 중 페달을 착각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착각하면 페달을 옮겨 밟기 어려운데 정차구역이나 서행도로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화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면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